네, 북한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편성을 하나 했습니다. 북한 텔레비전에서요, 특별 편성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분명해 보이는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자, 중국 돈줄 많이 닫아지고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의 돈줄을 이번만큼 확실하게 끊어놔야 생각을 바꿀 텐데 관련된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북한 조선중앙TV가 나왔던 특별 편성 얘기인데요. 저희가 좀 듣기 민망한 얘기는 좀 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군요. 그거 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결광의 말기 발작증은 북남 관계사의 그 유래를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핵의 망치각이 그지없습니다. 동족도 무턱대고 적대시하고 또 악설을 퍼붓고 외세는 무작정 수다를 떨면서 아부굴종하고. 지금 저 얘기가 한국 체제를 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했던 말이잖아요. 저런 식으로 하네요. 그러니까 북한이 유일적 지배 체제니까 우리 대통령도 유일적 지배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남북 관계의 책임도 또 대통령이 있다고 이제 보고 우리 북한 주민들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환상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드라마도 보고 또 한류가 이제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박근혜라는 그런 사람이 미국의 아부 굴종을 해서 미국의 지시에 따라서 남북 관계를 파탄시키고 연정 적경에 몰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그 환상을 버리라. 너희들은 또 과거에 남한으로부터 이렇게 무슨 쌀이나 비료 지원받아서 이제 어려운 그런 생활을 개선했다는 그런 환상을 가질지 모르지만 절대 그런 건 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한테 이렇게 일단 선전을 하고 또 하나는 남북 관계 파탄 책임이 자기들한테 있지 않고 남한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강변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 겁니다. 지금 보셨던 저 영상들은 결국 다 박근혜 대통령 표적을 세워놓고 거기다 조준사격하는 건데 저런 걸 다 공개하잖아요. 자, 여러 가지 의도가 담겨 있겠습니다만, 자, 북한 내부에서도 체제 결속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위기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자, 북한 매체를 저희가 유심히 살펴보면 권력 구조나 지형 같은 게 많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실 영상은요, 1인자가 빠진 행사,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영상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황병서가 빠진 모습이죠? 네. 자, 이제 보통 이런 행사 때, 김정은 바로 옆자리에 누가 앉는지, 누가 수행하는지가 바로 그 시점에 북한의 권력 지도를 말하는 건데, 황병서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군 행사인데, 군의 1인자가 빠졌네요.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이제 군에도 1인자지만, 노동당 중앙회 정치국 상무위원 3명 들어가는데 또 1명이 들어가는, 북한에서 정말 2인자라면 2인자라 하는데, 작년 말쯤에 한 또 20일 정도 안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아주 중요한 게 김정은이가 아주 작심하고 보여준 평양 사수훈련, 또 비행 검열 판정훈련, 이런 데도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 총정치국의 바로 황병서 다음가는 조직부국장과 선전부국장, 도남지가 염철성은 또 참석했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하도 실력자들을 죽이니까 황병서 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가는데, 지난번 8.25 우리 확성 대담할 때 영웅으로도 했고, 그래서 아주 확실한 정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안전보위부장하는 김원웅이하고 알력이 굉장히 심하다 하는 그런 설은 있는데 추이를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을 거쳐 싱가포르 언저리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혹시 건강상대 후유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건 황병서의 빈자리 굉장히 눈에 띄는 장면 보였습니다. 워낙 장성들이 하루아침에 그렇죠. 뗐다 붙였다 하니까. 뗐다 붙였다는 게 아니라 계급만 뗐다 보니까 목숨이 날아갔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조금만 졸거나 건성박수를 치거나 조금 삐딱하게 앉거나 말대꾸하거나 이러면 황병서 노래가 오직 알았습니다 밖에 없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건 손수호 변호사, 우리가 돈줄 차단해야 되는데 북한이 관광 계속 주력해서 외화를 벌기 위해 노력하는 건데 좀 특이하네요. 파도 타기, 서핑 관광으로 돈을 벌겠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요? 좀 춥지 않을까 싶네요. 네, 굉장히 저희 북쪽에 위치한 곳인데, 네. 이게 그 함경도에 있습니다. 네. 함경도에 있는 마전 해수욕장인데요. 지금 사진도 나옵니다만 굉장히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5월 말에 이제 그 1인당 4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400만 원의 참가비를 받고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캠프를 연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 우리말로 이제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파도 타기 관광이라고 하고요. 또 파도 타기 캠프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관광 수지를 좀 개선해 보자. 관광을 통해서 한번 돈을 벌어보자라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이 바로 그 마전 해수욕장입니다. 함경남도인데 외국인들이 이제 선발대로 가서 아마 여행객들을 모으기 위해서 홍보 동영상을 찍은 것 같은데요. 예, 이게 그 북한에 있는 여행사와 또 미국에 있는 또 북한 전문 여행사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북한과 관련된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그 회사 이름도 순우리말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같이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듯이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그 외국에서 특히 서양에서 굉장히 서핑이 인기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동해안에 서핑으로 외화벌이만 하는 게 아니라 동해 어족장을 아예 중국한테 팔아넘겼습니다. 중국 어선이 와가지고 그 왜 쌍끌이 어선이라지 않습니까? 아예 바닥을 긁고 있거든요. 자, 그럼 저렇게 궁금한 게 북한에 저런 파도 타기 관광 가는 사람들의 생각은 뭘까요? 파도야 어디서든 탈 수 있지만 자기 친구들한테 나 북한 갔다 왔다 이런 자랑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죠. 북한 관광의 최대 매력은 뭐죠? 최대 매력은 남들이 안 가는 데 간 겁니다. 그다음에 북한이 김정은이라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다. 것 때문에 내가 그런 데 가봤더니 이렇더라. 사람들이 그 자유도 없고 뭐 이렇게 통제를 많이 하고 하더라. 그래서 그런 거를 체험하기 위한 호기심 때문에 가는 게 많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자 이렇게 굉장히 조용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해변입니다만 자 저런 관광객 한 사람 400만 원씩 내고 북한 가서 일주일간 관광한다는데 그 돈 다 딴 데 쓰이잖아요. 그래요.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의 그 대북 제재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북한 관광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관광 여행사가 북한만 가는 관광 여행사가 아니고 전 세계를 이렇게 여행하는 여행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을 가서 뭐 돈을 받아서 돈을 받는다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면은 미국의 그 제재 법안에 그 위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북한에 여행하는 그 사람 숫자가 상당히 줄을 겁니다. 참고로 중국에서 연간 북한에 들어가는 그 관광객 숫자가 9만 8천 명쯤 됩니다. 1년에 9만 8천 명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중국이 과거에는 이제 한 20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웠었는데 아마 요번에 그 미국의 제재 법안 때문에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 중국 관광객이 9만 8천 명쯤 되고 200만 명을 목표로 한다는데 과연 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대북 제재, 개인이 할 수 있는 대북 제재에 관련된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끊임없이 달러를 벌기 위해서 인력을 내보내는데 벌목공 수준이 아니라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들 IT 인력을 내보낸다? 역시 돈이 더 많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일성 종합대나 아니면 김책공대 출신의 굉장히 이제 북한 내부에서 엘리트로 불리는 IT 인력들이 중국으로 이제 취업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최대 2,400명 가까이 나갔다라는 그런 그 보도가 있는데요.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3년 정도의 그런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 금액이 1인당 한 달에 $1,000, 우리 돈으로 123만 원이기 때문에 북한 수준에서 볼 때는 굉장히 높은 임금이죠. 더군다나 그럼 보통 우리 개성공단 갔을 때 한 달에 $150 준다 그랬는데 그거 한 6배쯤 되는 건데 이것도 다 대부분 북한 당국이 걷어갑니까? 그렇죠. 90%는 일단은 상납해도 그래도 100불 벌어도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버는 것이죠. 그런데 저게 이제 중국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동북 삼성에 있는 사기업들이 1,000불 주고 이렇게 고급 인력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몰래 불법 취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마 저 부분은 앞으로 유엔 제재가 시작돼도 저 부분은 아마 규제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몰래 취업을 하기 때문에 저거는 규제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중국 정부가 나서서 자기네 그 컴퓨터 업체들한테 야 북한 인력 쓰지 마라고 말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요. 이건 하나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하고 그동안 있었던 거래 패턴이 좀 바뀌는 흐름이 좀 감지되고 있는데 그동안은 석탄 팔고 철강 팔고 이런 자원을 많이 파는 게 있었는데 이제 옷을 가공해서 많이 파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화면 나오듯이 2009년도만 해도 네. 오히려 이제 북한이 중국과의 의류 무역을 통해서 손해를 봤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북한이 옷을 더 수입을 했다는 얘기죠. 네. 하지만 그 후부터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요. 네. 오히려 북한이 중국을 상대로 해서 의료 관련된 그런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많은 그런 돈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요. 네. 점차 이런 의료 임가공 관련된 수지가 개선되면서 더 많은 돈이 북한으로 흘러가고 있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네. 북한과 중국 사이에 그런 무역에 약간의 변화가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의류가 늘었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네. 북한에서 중국 수출하는데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석탄을 포함한 지하자원입니다. 네. 이렇게 장성태기가 저거 명목으로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게 2014년 기준에 2013년도에는 29억이고요. 지금 네. 2014년은 78억입니까? 아니요, 돈으로 나네, 돈. 단가니까, 예, 단가로. 단가가 돈으로 많이 따지면은 준 거죠. 우리 개성공단이 연간 1억인데 네. 무연탄수에서 연간 10억 달러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북한의 중국에 대한 지하전 수출이 2013년도에는 한 18억 불 되고 네. 2014년에는 한 15억 불 됩니다. 그러니까 한 6억 불 정도 임가공해서 수출하는 거거든요. 네. 중국에다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오더를 받아가지고 네. 북한 내부에서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럴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이 공장 비례들 전부 다 공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수출하는데 네. 지금 현재 큰 트렌드에서 봤을 때 네. 지하자원 쪽에서 네. 이 임가공해서 이 의류 수출하는 쪽으로 굉장히 바뀌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게 우리 옛날에 네. 마산 수출 자유지역에서 네. 우리가 봉제라든가 네. 의류를 이렇게 만들어서 팔던 거하고 비슷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성공단 때 10년 전 나온 북한 자료를 보니까 빨리 개성공단의 노하우를 배우자 하는 그것이 결국 이렇게 배운 노하우들이 중국 수출에 활용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 네. 제가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 개성공단에 있는 재봉틀이나 이런 기자재를 뜯어다가 네. 나선지대나 아니면 남포, 평양 근처에 있는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다가 네. 우리 공상선 뜯어다가 임가공해 사업에다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이제 패턴이 바뀌고 있다. 아직은 볼륨, 규모 자체는 지하 자원이 크지만 섬유 수출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